이야기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최근 계속되는 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오늘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4번째 부동산 대책인 셈입니다. 먼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2년까지 11만 4천 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 중 7만 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전세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딱 눈에 띄는 내용, 실수요자들이 가장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 어떤 건지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정책 목표와 얼마만큼 공급되느냐가 역시 가장 중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전세 대책의 정책 목표는 역시 단기간에 어떻게 빨리 주택 공급량을 늘리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전세난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 늘리지 않고서는 단기적으로 잡아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속도전이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틀에서 이런 하나의 거주 문화를 바꿔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공급도 확대하고요. 또 임차인들에게 좀 더 주거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나가겠다라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건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빨리 얼마나 많이 증대시킬 수 있을까가 관건이가 아니겠습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는 11만 가구 이상을 늘린다는 것이고요. 2년입니다. 이 중에 수도권은 7만 가구입니다. 그리고 더 빨리 필요하잖아요. 이 전세난이라는 게 이제 바로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국적으로는 한 4만 9천, 5만 가구는 어떻게든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는 2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라는 게 이번 정책의 핵심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의문이 들죠.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어디서 전세 딱 나오게 방법은 크게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4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현재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비어있는 공실이 된 곳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저게 이제 왜 정확히 공실이 됐는지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당국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살아야 되는 기준이 너무 강화돼 있다.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풀어서 어찌됐건 저 물량을 바로 시장에 투입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그 풀 때도 임대, 지금 문제는 전세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월세 내기가 힘들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공공임대도 큰 틀에서 목돈을 먼저 받게 되는 공공전세로 돌려보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던 게 이제 신축 매입을 해서 매입전세라는 건데 가령 다세다 빌라 주택 가는 건설사들이 일단 막 지으려고 할 때 당국이 LH나 SH가 미리 그것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정을 맺어서 그 물량을 SH, LH가 받아서 그걸 다시 이제 국민들에게 전세로 내주는 신축 매입 전세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실은 이게 가장 많이 좀 언급이 됐던 건데 호텔이라든가 이런 비주택들을 공실인 곳들을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1인 가구, 2인 가구에게 이제 공급을 하는데 저런 방식으로 앞서 말한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도권에서 거의 한 2만 가구 이상을 저렇게 확보하겠다라는 게 큰 틀에서의 당국의 이번 발표 핵심이었습니다. 단기 공급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이 나온 그 배경, 사실 전세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현재 전세 시장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마 국민분들도 전세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다 잘 알 텐데 이걸 좀 수량화해서 정량화해서 파악해 볼 수 있는 수치 중에 하나가 전세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전세 수급 지수는 시장에서 뛰는 분들, 아마 공인중개사 분들이 그 핵심이 되겠죠. 이분들에게 설문 조사를 해서 지금 전세 물량이 얼마나 충분합니까? 설문을 하는 건데요. 100이면은 적절하다는 거예요. 하고 100 이하면은 넘친다, 막 넘친다는 거고요. 100 이상은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잠깐 앞에서 표에서 봤지만은 지금 저 전세 수급 지수가 100, 110도 아닙니다. 지금 아까 보셨겠지만 160, 180, 190.
그러니까 100이 적절하다는데 190이라는 것은 실은 바꿔 말하면 시장에서 느끼는 전세 물량은 당초에 필요한 분의 반토막, 네. 절반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파악할 정도로 지금 전세 수급이 굉장히 네.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지금 올해 10월이 191이었잖아요. 작년 10월도 실은 높다 했는데 그때가 148이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 대비 거의 한 지금 30%가 더 수급 지수가 타이트해졌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뭐 수치로만 보면 봐도 왜 정부가 지금 전세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느냐 이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숙박시설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건데 네네네. 그 전에 사실 전세집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아파트일 것 같은데 네. 오늘 공급 대책을 보면 아파트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대책 나오면서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반론이 지금 전세난의 핵심들. 예. 이게 이제 중산층들이 겪게 되는 거였는데 중산층의 대부분들, 특히 극심한 곳들은 아파트입니다. 그러게요. 공공주택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 부분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아파트를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좀 예. 단기간에. 왜냐하면 아. 아파트라는 것이 청약해야 되고 뭐 줘야 되고 하다못해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도 꽤 긴 뭐 3, 4년의 과정이 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들의 물량은 뭐 다세대, 빌라 아니면은 비주거주택을 뭐 바꿔서 하는 이 정도의 물량 공급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현재 지금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세난을 중산층들이 겪게 되는 전세난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물음과 반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부의 전세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잠시 내용 일부분이 공개가 돼서 좀 논란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합니다. 오피스텔 또는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또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텔 측에서 이제 그 호텔이 영업이 안 되는 이런 호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뭐랄까 좀 근사하다 그럴까? 아무튼 잘 아니, 되어 있는 사례를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숙박시설을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전월세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부터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제 오늘 공급하겠다라는 그 물량 중에 방법 차원에서 네 번째 방식이었죠. 네. 이 비주택에 공실나는 것을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뭐냐? 이제 뭐 하수구라든가 뭐죠? 이 네. 세면대, 그러니까 주방 그 시설, 주방 호텔, 시설들을 네. 호텔에 예, 취사 뭐 시설이 없으니까요. 없잖아요. 취사 예. 시설을 이제 갖추는 가스도 넣어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정부가 먼저 나왔었고 네네. 뭐 정말 국민들을 비롯해서 가장 많은 좀 반론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런 호텔이라든가 이런 곳에 아이를 둔 가정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 가구가. 예. 그렇다면 결국 1, 2인 가구인데 그럼 또 바꿔 생각해 보면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을 전세 내주는 물량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 물량과 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호텔을 그 전세 내주는 것과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런 논란도 나오고 있죠. 시중에 지금 오피스텔 공급들은 있으니까. 네네. 그럼 가격이 전세든 혹은 그걸 월세로 돌리든 어마어마하게 싸야 되는데 예. 그래야지 어쨌든 혜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런 가격들 같은 경우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는가 이런 논란이 되고 있고 네. 지금 잘 보면 전세난의 핵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교육 수요가 있는 아이를 가진 어떤 그런 이 뭐 3인 가구, 4인 가구들에서 그렇죠. 더 집중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리모델링은 정확히 1, 2인 가구, 1인 가구를 타깃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좀 미스매치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또 정부도 또 나름대로 다른 또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오피스텔하고 좀 숙박시설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주거 지역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주거지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있다면 숙박시설 뭐 상업 지역이나 뭐 음식점 많은 곳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이도 분명히 좀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둔 가정에서는 그 호텔이라는 곳들이 주거 지역이 아닌데 예. 그거를 개조해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가정이 예. 저곳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주변 환경이요. 그렇습니다. 주변 환경이라든가 차라리 좀 주거 지역 좋은 요즘 오피스텔에도 방 하나, 2개짜리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싸게 전세를 내주는 것은 그 방법이 더 어떠냐. 또 이런 이제 또 다른 대안도 나오고 있고 예. 하여튼 이 비거주 시절, 비주택에 대한 공실 리모델링이 지금 본말이 좀 전도된다고 했을까요? 예. 물량은 되게 적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모든 좀 이슈를 지배하는 좀 그런 아이러니, 역설적인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좀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요.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한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뭐라고 했을지 일부 이제 뭐 부정적인 시각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대책이 거의 다 무슨 호텔 리모델링인 것처럼 반응을 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전체로 보게 되면 뭐 3%? 뭐 2%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 2인 가구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남은 상업시설 같은 것들을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사실 이 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을 개조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네, 잘 뭐 됐나요? 유럽에도 많이 있고요. 네. 우리도 이제 종로구에 한 호텔을 저렇게 개조해서 취사 시설까지 넣고 했었던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제 정부와 호텔 간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리모델링 비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당국이 다 부담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또 임차인에게도 이걸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려는 분들의 가격 경쟁력은, 가격 메리트는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차원이 있어서 네. 과연 이번에 얼마나 많은 양이 이 비주택 리모델링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또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도 봐야 되겠지만은 과연 1인 가구, 2인 가구들에게도 매력적인 가격대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예시로 들은 이 종로구의 한 호텔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207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했을 때 이런 가격들이 안 맞아서 맞아요. 취소한 가구가 180여 가구에 달았다고 하니까 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전세난이 심하다 이런 얘기 저희가 참 많이 하는데 이 전세난이 혹시 뭐 주택 매매 가격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치곤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 전세난 자체도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의 큰 문제죠. 네. 왜냐하면 많은 이제 세입자분들의 주거 불안의 문제이기도 한데 큰 틀에서 부동산 시장을 좀 조망해 보면 이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예. 이 매매 가격이 덩달아서 상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서울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점에서 뭐 안 내려오고 있고요. 네. 급매물도 잘 소화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이 소화가 되고 있고 문제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매매가보다 뭐 상당히 이제 붙어 올라가니까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러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때 아닌 매매 시장이 또 열기가 불고요. 예. 그러면서 특히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죠. 네. 부산이라든가 또 수도권에서는 김포, 파주 여기에 매매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는. 근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보면은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단 매매 가격이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요. 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렌트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코로나19가 워낙 크니까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아예 못 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점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우리는 이 전세난이 지금 또 다른 매매 시장, 매매가를 좀 왜곡시키고 있는 이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가 지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이 정부 24번째 부동산 대책 살펴봤고요. 정철진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